중동 지역의 정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중동이 전면전의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건 아닌지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이 외신들을 보니까 예방적 타격이라는 표현을 하던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은 뭐 공격을 미화하기 위한 거고요. 이란이 공격하기 전에 공격할 것 같으니까 미리 공격한다는 의미인데 사실 이란은 공격할 의미가 없거든요. 현재로서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전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예, 미국과 이란이 4차 협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양측이 우라늄 농축 관련해서 이견이 있었고 그게 좁혀지지 않았다고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번 타격이 발생한 걸까요? 아니요, 그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줄기차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이란 쪽에서 100% 수용은 안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는 이란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에 이 주민들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미국 사람들 그리고 이란에 있는 중국 사람들 전부 다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그리고 영공도 막히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좀 상황이 안 좋았긴 했는데 의례적으로 압력을 주는 걸로 좀 봤는데 바로 공격을 한 거죠. 이란의 최고 지도자죠. 하메네이의 신변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마두로 때처럼 하메네이를 압송하거나 혹은 이렇게 제거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걸까요? 네, 아마 그 압송 그런 거는 어려웠을 거고요. 아마 공격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메네이의 최고 지도자실 쪽도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궁도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란의 주요 핵심 시설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1차 작전은 주요 인물들 암살이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테헤란 밖에 있기 때문에 그 목숨을 건졌고요. 한때 대통령도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대통령 안전하다고 나왔고 그 대신 지금 군사령관들 그리고 사법부 수장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번 1차적인 공격에서 대표적인 중요한 첫 번째 목표 타격물들은 이란의 그 고위층들이고요. 네. 특별히 고위층들이 그냥 고위층이 아니라 지난 시위 진압과 관계 있는 사람들을 주로 타겟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공격이 중동 지역의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대응에 따라 달리는데요. 일단 이란은 엄청난 대응을 했습니다. 중동 내 지역에 있는 모든 미군 기지에 폭격을 다 성공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오만만 빼놓고요. 6개국 중에서 오만은 협상국이니까 빼놓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부다비, 두바이부터 해서 쿠웨이트,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전부 다 공격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미군 기지를 공격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재로서는 큰 반응은 없어요. 그러니까 반격은 그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빨리 했다는 게 신속하게 했다는 게 지난 전쟁과 굉장히 다른 점이라는 것이 놀라웠긴 한데요. 현재로서는 확정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겠죠. 네. 미국이 그런데 이란을 공격해서 이번에 얻을 수 있는 게 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장기전에 휘말릴 경우에 중간 선거에도 좀 불리할 수 있다고 그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이 전쟁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해서 얻을 게 없다. 차라리 긍정적으로 이란과 협정을 하고 경제적으로 뭉기는 게 미국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얻어주는데 왜 그러면 공격을 하느냐. 이건 역시 이스라엘 때문에 공격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은 핵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란의 탄도미사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공격은 나눠져 있어요. 미국은 핵시설과 요인 암살을 주로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탄도미사일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공격이 사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탄도미사일입니다. 방금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 이스라엘이 그 탄도미사일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이스라엘이 얻고자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지금 실존적인 위협이 이란의 탄도미사일이거든요. 탄도미사일이 6월 전쟁에서 많이 파괴가 돼서 좀 마음을 놓았는데 6월 전쟁 이후로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다시 재건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네. 그래서 작년 12월 29일에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제거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도록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전쟁이 안 났다 하더라도 1, 2월쯤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공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컸고 따라서 이번에 이스라엘이 탄도미사일 공격한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네. 이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뭐 50년 만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훈련도 했다고 하거든요. 네. 이 봉쇄가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세계 경제에 미칠 여파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방금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기 순간까지 그 속보를 봤는데요. 아직 호르무즈 해협을 막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굉장히 군사적 긴장이 높아가고 있고 군사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지금 보도가 나왔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스라엘에 엄청난 반격을 쏟아부었어요. 네. 이스라엘 전역이 지금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시간이 지나야지 그 피해 상황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피해 상황에 따라서 다시 보복이 이루어지고 이 미국의 재본복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 4일 동안, 왜냐하면 4일이라는 게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4일 동안 이 작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4일 동안 작전을 하고 그리고 더 연장될 수도 있는데 일단 4일 동안은 굉장히 치고받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